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면 과연 우리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에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좋은 줄은 이미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좀 있죠. 바로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봐 선뜻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으로 가입해서 피해를 줄여보고자 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판단도 하는 것 같습니다. 2055년도에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국민연금 계획을 한다면 당연히 뭐 55년이 아니라 2070년, 2080년 그 이상이 되고 투자 수익률이 좋아진다면 훨씬 더 좋아지고요. 출생률이 좋아지거나 기타 등등의 재반 여건이 어느 정도 구비된다면은요. 국민연금 기금은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고갈되지 않고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기금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자영업자가 최소한으로 가입하고요. 임의 가입자가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 18세부터 가입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오르다가 갑자기 좀 줄었습니다. 그것은 뭐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런 점도 있지만요. 불황일 때라도 모든 것을 해지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임의 계속 가입도 계속적으로 늘다가 어느 정도 좀 감소 추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스컴에서 연금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 같이 동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도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의 멍해를 아는 동일도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가 되어 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국민연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길래 자꾸만 연금보험으로부터 이런 공격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요, 이 상태로 개혁하지 않고 투자 수익률도 그저 그렇다면요, 2055년도면 기금이 완전 고갈 상태에 빠집니다. 즉, 연금 수령자한테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곳간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지금까지는 적립 방식으로 곳간에 쌓아둔 그 원금하고 이자를 가지고서 연금을 지급했거든요. 그랬을 때 곳간이 비었다면 과연 연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렇다면 또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곡간이 비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에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곡간이 비었는데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고갈된다면 당연히 적립 방식은 없겠죠. 따라서 연금 지급 재정은요, 적립 방식에서 부가 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당해년도에 지급할 연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이다. 그러면요, 가입자 전체가 100조 원을 만들어서 연금을 지급하는 당해 지급하는 그러한 부가 방식으로 변경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300조 원의 미래가치입니다. 이것은 미래가치 300조 원의 연금액을 지급한다. 그러면 가입자가 뭐 1,500만 명이 2천만 명이 매년 300조 원을 만들어서 지급하니까 지급받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가입자의 부담은 갑자기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개혁을 어떻습니까? 지리멸렬하게 늦췄던 이탈리아의 경우는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요. 부가 방식으로 현재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3%의 높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죠. 이로 인해서 국민과 가입자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특히 기업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경제가 꺾이고 있고요. 이렇게 부담을 강화시키다 보니까 특히 50대 50이 아니라 기업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냅니다. 거의 70% 이상을 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국민연금 부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기하다 보니까 고용이 줄고 그래서 이탈리아는 20대에 청년 백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정말로 저성장,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경제 불황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탈리아 같은 꼴을 정말로 속된 말로 면하기 위해서는요.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가입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요. 당연히 회사 부담도 경감시키죠. 기업 부담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정부의 세금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 기초연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자, 그다음 국민연금 수혜자가 별로 없어서 기초연금 지급하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가입한다면 기초연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재원을 바로 국민연금에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느 나라든 기금이 고갈됩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국민연금 가입을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 18세부터 고3 자녀라면 무조건 임의가입, 최대보험료 납부하시고요. 무소속 배우자도 당연히 최대보험료로 임의가입하십시오. 연금보험 가입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노후에 약간의 보험 보탬이 된다? 전혀 보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 가입할 돈으로 무소속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그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을 납부하시고요. 가입한 연금보험이 있다 해지하셔갖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납도 하시고 반납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인 배우자가 있었다. 자영업자인 배우자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또 추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는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근로자는 낼 수는 없지만요. 뭐 추납이라든가 뭐 반납이라든가 기타 등등 임의계속 가입 등을 통해서 부부가 가입 강화를 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게 노후 생활은 영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약간의 고통 분담이 필요한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겠죠. 연금보험료의 단기적 인상이라든가 연금 수급 연령 65세인데 68세, 미래의 70세까지도 연장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에 따라서 납입보험료도 65세까지 의무 납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성 직업의 그런 확대, 고용 창출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과 경제발전 및 자산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활동 촉진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경제발전을 하게 된다면요. 이 부분들은 꽤 많이 그냥 저절로 해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만 18세 고3 자녀부터 임의가입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0세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65세까지 최대 5년 동안 임의계속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도 최대보험료 납부하시고요. 자영업자도 최대보험료 55만 5,300원 납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중요한 시점에 그 모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상품 해지해서요. 추납을 하시고 반납을 하시고 최대보험료 납부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남는 돈이 있으면 연금보험 가입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은퇴자산 축적을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노후 준비는 100% 완성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면 100%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연금보험은 가입하지 마시고요. 가입했다면 반드시 해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